네, 포항 대구 팀 2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포항이 3대1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박태하 감독의 시즌 첫 승이 나왔습니다. 대구는 개막전에 김천한테 1대0으로 지면서, 그리고 포항도 동해안 더비 울산에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스타트가 두 팀 모두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팀 간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 포항은 그래도 나름 좀 이제 지난 시즌 우승팀과 경기를 치렀었고, 대구는 이제 막 습격한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차이는 분명 존재는 합니다. 이제 경기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대구는 별반 다를 거 없는, 이제 키퍼가 개막전에는 최영은, 지금 이제 포항전에는 오승훈 선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징야가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 에드가 대신에 세징야가 톱에서 선발 출전을 했었고, 하면서 이제 3-4-3, 대구는 3-4-3으로 나왔었고 포항은 이제 4-4-2로 나왔었습니다. 대구부터 살펴보면 지난 개막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제 공격이 오른쪽에서 조금 전개가 나왔었어요. 고재현이 지난 경기 때 보면 뭐 오늘 경기 때도 사실 별로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른쪽에서 공격이 조금 전개가 되면서 바셀루스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그것도 골이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뭐 공격에 바셀루스가 좀 부담이 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됐었죠. 대구가 좋았던 점을 한번 일단은 살펴볼게요.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았던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좋은 것부터 살펴보면 대구는 이제 후방에서 확실히 그 요시노의 홀딩, 그 다음에 벨톨라의 볼 간수와 볼 전개는, 저는 올 시즌에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대구가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둘의 활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 막판에 이제 홍철의 득점 상황 전에서도 보면 이제 요시노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칙을 만들어냈었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나왔고 홍철이 벽 맞고 나오는 세컨볼을 오른발로 또 슈팅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대구는 전반까지는 좋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포항의 동점골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조르지의 헤딩 상황에서 고명석이 전혀 이제 그 조르지의 조르지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전혀 경합을 하지 못하고 견제가 안 되면서 이제 실점을 허용하게 됐었고, 대구가 중간에 이제 후반 중간에 보면 조금 전방에서부터의 강한 압박보다는, 압박에서 소유권 탈취를 통한 역습 장면이 아니라 그 좀 지역 방어를 하면서 좀 잠그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역 방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공간에, 자기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체크가 돼야 되고, 서로 좀 계속 견제가 되고 크로스를 하든지 했을 때도 확실하게 좀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고명석 선수가 그 상황에서 전혀 뭔가가 좀 안 됐었어요. 수비를 하려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조르지한테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그냥 걸리적거리는 수준. 정말 막 귀찮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등에 좀 그 조르지가 기댈 공간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좀 고명석한테 애를 싹 기대가지고 좀 등 딱 해주고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그냥 약간 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결국 슈팅 나왔고, 거기서 이제 세컨볼 상황에서 김인성 선수가 또 득점을 하게 되면서 또 역전골을 허용을 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대구의 수비진이 사실 정말, 이게 대구가 좀 좋을 때도 딸깍 축구고 안 좋을 때도 딸깍 축구예요. 좋으면 그 딸깍 축구가 정말 그냥 밈처럼 돼 있기 때문에 축구 쉽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안 됐을 때는 딸깍 축구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무전술이라는 표현이 맞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술이, 대구가 사실 전술에 대한 다변화를 가져간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방 카운터 먹이고 잠그고 1대0 뭐 2대0 요런 수준까지만 해놓으면 대구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딸깍 축구를 사실 쉽게 버릴 수도 없고 딸깍 축구를 활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지난 시즌에는 최원건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징야도 부상 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에드가 역시 했기 때문에 또 고재현 선수도 골 결정력이 나름 괜찮은 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놔뒀을 때 확실하게 피니시를 해줄 선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그게 조금 사라진 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대구가 지난 경기보다는 공격 전개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져갔었고 지난 경기에 근데 사실 이게 바셀루스를 좀 전반에 약간 좀 속된 말로 해줘 축구를 했기 때문에 바셀루스 혼자 전반까지 볼 운반해서 거기서 이제 뭐 크로스를 올려서 에드가 머리를 본다든지 본인이 슈팅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공격 전개가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어차피 약간 좀 보이는 건 크게 세 개였었거든요. 그냥 막 벨톨라가 하프 스페이스 통해 공간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홍철이 크로스 아니면 이제 뭐 황정원 선수의 크로스를 통해서 뭐 박스 안으로 집어넣고 뭐 세컨볼을 노리든지 아니면 공중볼 경합 승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져가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득점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 결국 그냥 전반에 이제 터진 홍철의 득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대구의 득점은 끝났고 포항의 득점이 보면 이제 전민광, 김인성, 김종우인데 여기서 모두 조르지가 관여가 돼 있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명석 선수가 경기 내내 봤을 때 좀 그 조르지의 마크맨이 고명석 선수였는데 조르지를 전혀 방해를 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올 시즌에 포항을 상대하는 여러 팀들의 좀 분석 자료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조르지라는 축을 통해서 슈팅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조르지를 이용해서 박스 안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뭐 2대1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르지를 견제를 하면 포항이 좀 공격이 무위로 그칠 가능성도 조금 높다. 이런 것들을 좀 봤었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 시즌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백스리에서 센터백의 수적 우위를 통한 수비의 단단함이 전혀 느껴지지 못했던 경기였었고 딸깍 축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탄한 수비가 기반이 되고 역습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박스 안에서 헤매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대구의 딸깍 축구도 더 이상 그 큰 무기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 시즌에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오른 최원근 감독이 될 거고 뭐 굳이 좋았던 거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노 벨톨라의 볼 간수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노 선수를 삼선에 놔두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한 칸 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이제 슈팅 같은 것도 꽤 괜찮게 때렸었고 했다 보니까 적극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요시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중앙에서의 그 활용도의 다양한 활용을 하면서 좀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최근에 봤던 대구의 일본인 용병들에 비해서 좀 이런 볼 간수라든지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뭐 츠바사 케이타보다는 훨씬 좀 괜찮은 선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쪼록 뭐 지금 연패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승점 뭐 1점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대구기 때문에 전술의 변화는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올 시즌 좀 힘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